내가 6살 때의 일이다. 나는 체험의학이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 한 마리가 어떤 동물을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뒤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내리 잠만 잔다. 그때 나는 정글의 모험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호.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무서워? 왜 모자가 무섭다는 거야?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건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거였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다. 어른들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린 것이다.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니까. 내 그림 2호는 보아뱀 속에 코끼리를 보이게 그린 것이다. 어른들은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린 따위는 그만두라고 내게 말했다. 대신에 지리나 역사, 수학 공부나 전념해보라고 충고했다. 결국 나는 내 나이 6살 때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 그림 1호와 2호의 실패로 기가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어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매번 설명해줘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다. 나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세계 이곳저곳을 꽤나 날아다녔다. 사실 지리는 내게 매우 쓸모가 있었다. 한 번만 쓱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이런 지식은 가치가 크다.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나는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림 제1호를 꺼내 보여주며 시험해 보곤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뱀이나 원시림 그리고 별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수준에 내 수준을 맞춰서 얘기했다. 카드놀이나 골프나 정치 혹은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분별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매우 기뻐했다. 나는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말이다.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는데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다.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만 했다. 내게 있어서 그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내가 가진 거라곤 고작 일주일 동안 마실 물뿐이었으니까. 첫날 저녁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위에서 잠을 청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하고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눈을 힘주어 깜빡이면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아주 이상하고 작은 꼬마가 심각한 눈으로 나를 살펴보며 서 있는 것을.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다. 훗날 내가 그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 모델의 매력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이 나를 화가라는 직업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또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 그림을 그린 것 말고 한 번도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아무튼 나는 놀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갑작스레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부시착했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곤함이나 굶주림, 목마름이나 두려움에 시달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니? 하지만 그 애는 같은 말을 천천히 되풀이하기만 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해 어리둥절해지면 누구나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죽음이라는 위험 앞에 서 있던 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지리나 역사, 수학과 문법 따위를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작은 아이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그리는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그건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벌어졌다.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난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한 동물이라고요. 게다가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어린 친구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아니, 이 양은 벌써 병들었잖아요. 다른 걸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다정하고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양이 아니잖아요. 순양이라고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른 그림처럼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이쯤 되자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서둘러 엔진을 분해하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쓱쓱 그렸다. 나는 그에게 그림을 휙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자 놀랍게도 꼬마 심판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겠죠? 왜?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작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양은 아주 작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은 것 같진 않은데. 이것 좀 봐요. 양이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내 질문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우연히 내뱉은 말을 듣고서야 조금씩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봤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은 뭐죠? 그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지.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거를 그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인가요? 그래. 내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오, 정말 재미있는 일이네요. 이렇게 말한 어린 왕자가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내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그의 존재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넌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이었다. 하기야 저걸 타고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었겠지. 그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양 그림을 꺼내 들고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 있을까? 알듯 말듯한 다른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 호기심을 얼마나 자극했는지를.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꼬마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은 대체 어디니? 네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는 밤이 되면 양의 집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잘 됐어요. 물론이야. 그리고 네가 얌전하게 군다면 낮 동안에 양을 메어놓을 수 있는 끈도 줄게. 말뚝도 줄 수 있어. 그런데 어린 왕자는 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양을 묶는다고요? 진짜 괴상한 생각이로군요.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나 돌아다닐 거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내 친구는 또 한 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도대체 양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니까. 그리고 어딘지 슬픔에 찬 얼굴로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봤자 멀리 갈 수도 없는걸.